맞아,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분류쟁이님의 블로그 글입니다. 양심의 6개 논리, 명언, 우선순위의 중요성. 제목부터가 뭔가 딱 와닿는데요. 양심이람, 우선순위라. 네, 이 글 보니까 고전, 특히 그 대학이랑 중용, 그리고 공자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살면서 또 일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원리 6가지를 딱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뭐 좋은 말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이 원리들이 어떤 순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글이었어요. 맞아요. 그 대학이 사물의 이치나 순서를 밝히는 데 좀 더 집중하고 중용은 균형이나 성실함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 텍스트들을 왜 골랐는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6가지 원리, 그러니까 깨어있음, 성실, 지혜, 예절, 사랑, 정의, 이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이런 순서로 나왔을까, 이걸 좀 더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이런 오래된 지혜가 지금 우리가 사는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중요한 걸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거죠. 당신의 일상이나 아니면 지금 혹시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분류쟁이님이 딱 제시한 첫 번째 원리, 깨어있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대학에서 나온 구절이더라고요. 그치면 안정되고 지후 유정, 안정되면 고요해지며 정의 후 능정,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마지막엔 연구한 뒤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여의 후 능덕, 이렇게 끝나죠. 블로그 설명 보니까 이건 어떤 일을 딱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선입견 같은 거 없이 상황을 딱 볼 준비를 하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흙탕물 가라앉히는 것처럼요. 그렇죠. 여기서 진짜 봐야 할 게 그 명확한 순서예요. 멈춤, 지, 안정, 딩, 고요, 경, 평안, 안, 숙고, 류, 그리고 마지막에 알, 덕. 이게 그냥 마음 비워라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고 최적의 상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 절차를 딱 보여주는 거죠. 이게 현대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랑도 좀 통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감정적으로 막 흔들릴 때는 우리 그 전두엽 기능, 합리적 판단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이 깨어있음의 과정이 그런 내 안의 소음을 줄이고 생각할 힘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마음 챙김 이런 상태 자체에 머무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목적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그 순서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왜 이 상태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또 우선이 되어야 할까? 결국엔 편견이나 감정에 막 휘둘리지 않고 사물의 본질, 문제의 핵심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 뒤에 아무리 애써도 방향이 틀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깨어있음은 그냥 시작 전 의식이 아니라 모든 판단과 행동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아주 근본적인 토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첫 단추의 중요성이라. 그럼 그 다음 단추는 성실이네요. 이건 중용에서 가져온 내용이라고 하셨죠. 네,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꽉 붙잡아 지키는 자, 택선이 고집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5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딱 나와요. 널리 배우고, 박학, 세밀하게 질문하며, 신문,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사, 명확하게 분별하며, 명변, 독실하게 행동하는 독행 것이다. 블로그에서는 이 5단계를 좀 현대적인 말로 바꿔서 정보 수집, 박학, 정보 검증, 신문, 체계화 및 분석, 신사, 결론 도출, 명변, 그리고 실행과 피드백 통한 개선, 독행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이건 진짜 요즘 말하는 프로젝트 관리법이나 학습법 같은데요. 네네, 거의 학습 방법론처럼 들리죠. 상당히 체계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그냥 끈기 있게 한다. 이걸 넘어서서 제대로 올바르게 해내는 그 과정 전체를 다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박학에서 독행까지 이 5단계가 지식이랑 실천이 어떻게 이렇게 딱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보 없이 질문 못하고 질문 검증 없이 깊이 생각하기 어렵고 생각과 분별 없이 바른 행동 어렵고 또 행동하고 반성 없이는 진짜 완성은 불가능하다 이런 거죠. 듣고 보니까 각 단계가 진짜 딱 붙어 있네요.
뭐 하나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부실해지겠어요, 정말. 맞아요. 그럼 이 과정이 왜 중요할까? 첫째는 그냥 겉핥기식 이해나 너무 빠른 판단 이런 걸 막아주고요. 둘째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개선하는 독행의 과정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처음에 선택한 그 선을 계속 더 좋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진짜 꽉 붙잡아 지키는 의미의 성실함인 거예요. 그냥 시키는 일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의 가치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과정인 셈이죠. 뭐 연구든 학습이든 업무든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틀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하는 성실함이라 인상 깊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원리, 지혜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대학에서 인용한 구절이군요. 만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물류 본말,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으니 사유종시,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것을 알면 지소선후, 도에 가까워진다. 즉근도이. 설명 보니까 나무에 뿌리랑 가지가 있듯이 모든 일에는 더 근본적인 것,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이 우선순위를 딱 알아서 근본적인 것부터 하면 일이 술술 풀린다. 이런 의미래요. 앞에 두 개 원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지고 일을 할 거냐 이런 방법에 가깝다면 이건 무엇을 할지 정하는 기준,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맨날 말하는 그 우선순위 설정의 핵심이죠. 지혜라는 게 그냥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고 뭘 먼저 해야 하는지 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되는 원인, 루트코저를 해결 안 하고 눈앞에 보이는 증상만 계속 건드리면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계속 피곤하다면 잠을 더 자는 것, 말단 또 필요하겠지만 왜 피곤한가? 그 근본 원인, 본질, 뭐 일이 너무 많다던가 스트레스, 건강 문제 이런 걸 찾아서 해결하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급한 불 끄는 데만 막 정신없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건 놓치기 쉽잖아요. 그렇죠. 이 지혜는 결국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에너지, 자원 이런 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에 쏟아야 가장 효과가 클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지? 뭘 먼저 해야 하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의 본질이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는데 꼭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깨어있음이나 성실도 이 지혜로운 판단 아래서 제대로 쓰일 때 가장 힘을 발휘하는 거겠죠. 모든 원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느낌이 드네요. 자, 네 번째는 예절인데요. 이건 공자님 말씀에서 왔어요. 근데 이건 좀 다른 각도에서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만한 능력이 없음을 근심해야 하며 불안, 무위, 환소일입.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알려질 만한 사람이 되기를 노력해야 한다. 불안, 맡기지, 환기소가지야. 블로그 설명은 이걸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주나 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나 이런 거 바라는 것보다 먼저 내 스스로 실력이나 인격, 그러니까 알려질 만한 가치를 갖추는 게 먼저다. 이런 뜻으로 희석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내면과 외면 사이의 우선순위 설정이군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 구절은 우리가 노력을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 딱 보여주는 거죠. 바깥에서 어떻게 보나, 인정, 지위, 이거 신경 쓰기 전에 안의 내용물, 실력, 인격 채우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실력 없이 얻은 자리나 인정은 모래성 같아서 오래 못 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요. 반면에 내실을 탄탄하게 딱 다져놓으면 당장은 뭐 아무도 안 알아줘도 결국 그 가치는 드러나기도 있고 설령 뭐 바깥으로 보이는 성공이 없더라도 스스로 떳떳하고 단단하게 설 수 있는 거죠. 하긴 진짜 요즘같이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에는 특히나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말인 것 같아요. 뭐 좋아요 몇 개 받았나 이런 거 신경 쓰기보다 내실 다지는 게 먼저라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계발이나 뭐 커리어 관리에서도 되게 중요한 우선순위 원칙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길게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진짜 성공과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지혜죠. 앞서 말한 지혜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라면 이 예절은 자기 자신의 성장 방향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내실을 다지는 우선순위. 흥미롭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사랑이네요. 이것도 공자님 말씀인데 지혜가 넘치더라도 덕이 없다면
얻어도 반드시 잃을 것이다. 지급지, 인불능수, 수득지, 필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지혜나 능력만으로는 뭐 단기적인 성취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 즉 덕이 없으면 그 성취를 지키거나 길게 성공으로 이어가긴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인격, 인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보여줘요. 그냥 머리 좋고 기술 뛰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서 덕 또는 사랑, 인은 그냥 착한 마음씨 이걸 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공감 능력, 신뢰, 공동체 가치, 윤리의식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지혜만으로는 부족할까요? 글쎄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주변 사람들이랑 잘 못 지내거나 신뢰를 잃으면 결국 혼자 남거나 가진 걸 잃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정확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어떤 성공이든 혼자서는 못 이뤄요. 뛰어난 능력으로 뭘 얻었다 해도 그걸 지키고 더 키우려면 다른 사람들이랑 협력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게 꼭 필요하죠. 덕이 부족하면 관계가 깨지고 협력을 얻기 힘들어지고 결국엔 이룬 걸 지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따라서 단기적인 이익이나 효율성만 쫓는 지혜를 넘어서서 좀 긴 관점에서 인간관계나 윤리적인 가치를 우선하는 사랑 또는 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성공과 성취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능력 위에 덕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군요.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원리, 정의입니다. 이것도 공자님 말씀인데 이건 상당히 구체적인 행동 지침처럼 들려요. 현명한 사람은 불의한 세상을 피하고 군자 상피세, 그 다음은 어지러운 지역을 피하고 기차 피지, 그 다음은 무례한 사람을 피하고 기차 피색, 그 다음은 그릇된 말을 하는 사람을 피한다. 기차 피연. 이 블로그 설명이 재밌어요. 이걸 2가지 방향으로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는 나쁜 거 피할 때는 제일 큰 거, 불의한 세상부터 순서대로 피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이걸 뒤집어서 좋은 변화를 만들거나 자기를 닦을 때는 작은 것, 말조심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영역, 세상 이롭게 하기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그 수기치인 원리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되게 전략적인데요? 네,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깊이가 있죠. 첫 번째 해석은 일종의 리스크 관리 전략 같은 거예요. 나한테 해를 줄 수 있는 나쁜 영향력에서 나를 지키는데 가장 치명적인 위험, 불의한 세상 전체부터 시작해서 점차 덜 위협적인 것, 잘못된 말 한마디, 순서로 거리를 두라는 거죠. 모든 거에 맞서 싸울 순 없으니까 가장 큰 위협부터 효과적으로 피하는 게 현명하다. 뭐 이런 뜻이죠. 하긴 뭐 사소한 비난에 일일이 다 대응하기보다는 진짜 나쁜 환경 자체를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반면에 두 번째 해석, 그 수기치인의 관점은요. 자기 개선과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순서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를 바로잡고 성장시키는 수기, 슈기의 과정은 비교적 내가 컨트롤하기 쉬운 작은 영역, 예를 들면 내 말과 행동, 피연, 피색의 반대겠죠? 부터 시작해서 점차 내면, 피지의 반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치인, 지인의 단계, 피세의 반대로 나아가는 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작은 성공을 발판 삼아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와, 피하는 순서랑 나아가는 순서가 정반대라는 해석이 되게 흥미롭네요. 결국 이것도 상황에 맞는 최적의 행동 순서,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군요. 맞습니다. 부정적인 걸 다룰 때랑 긍정적인 걸 만들어갈 때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이거는 문제 해결이나 자기관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리더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우선순위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쟁이님의 블로그 글을 통해서 양심의 6가지 원리, 깨어있음, 성실, 지혜, 예절, 사랑, 정의를 하나씩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도덕적인 지침 나열이 아니라 마음 준비 상태부터 시작해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 목표 설정 기준, 자기 개발 방향,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세상과 관계 맺는 전략까지 모든 단계에서 뭐가 먼저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체를 꿰뚫는 핵심은 역시 순서와 근본에 대한 강조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먼저 가다듬고 깨어있음, 일을 할 때는 체계적이고 깊이 파고들고 성실, 뭐가 본질인지 파악하고 지혜, 겉모습보다 속을 먼저 채우고 예절,
능력보다 사람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 문제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긴 순서를 달리하는 정의, 이런 광식이죠. 이 원리들은 마치 나침반처럼 복잡하고 막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이 길을 잃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6가지 원리를 알게 된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매 순간 부딪히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지금 나한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뭘까? 뭐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데 아주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글은 각 원리 안에서의 우선순위, 예를 들면 성실의 5단계 같은 거, 또는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의 우선순위, 정의에서 피하는 순서나 고치는 순서 같은 걸 잘 보여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6가지 원리 자체가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그 공동체의 화합, 즉 사랑의 가치를 좀 해치는 것처럼 보일 때, 혹은 지혜롭게 판단해서 가장 효율적인 길을 가는 것과 성실하게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는 것이 서로 좀 안 맞을 때 말이죠.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떤 원칙이 다른 원칙보다 무조건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원리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양심이 가리키는 진짜 우선순위는 무엇일지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질문으로 남겨두고 싶네요. 네, 정말 곱씹어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흥미로운 자료 덕분에 고전의 지혜와 우선순위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함께 탐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